예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 개원도 단독으로 하고 의장 선출도 단독으로 하고 또 상임위원장도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몽골 기병처럼 속도전을 펴겠다. 그러니까 개혁 입법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이 속도전을 펴겠다 해갖고 마구잡이로 지금 법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민생법안은 좋아요. 민생 뭐 그것은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법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번에 지금 초장부터 쏟아내는 법들은 사법부, 특히 검찰과 나아가서는 판사까지를 완전히 겁박하는 그런 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정말로 이런 법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법안들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사법부 파괴다.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 수사기관 무고죄, 그 다음에 뭐 특별검사 임명법, 이런 것들 저희들은 좀 처음 들어봤는데 뭐 좀 감이 오는 게 있습니까? 이 법조인들이 만일 이걸,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법원 만들면 되는구나, 네. 어떤 법은 만들 수 있구나, 뭐 영국 국회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때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만능. 근데 국회 만능도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만능이면 좋은데, 지금 어떤 한 생각에 몰입해 있는 이재명 지키기, 몰입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충성, 이재명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법, 이게 이재명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무조건 충성해서 잘 보이게 한 법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법조인들이 지금 나이란 밥 하도 뭐 이상한 법이 많은데 실소를 금치 못할 법들입니다, 이게. 아니, 판사가 그 뭐 법리 왜곡하면 뭐 하겠다는데 그 금지법이라는데, 판사가 법리를 잘못 선택했으면 항소해가지고 재판을 새로 받는 그러니까요. 거지. 이걸 무슨 특검에서나 뭐 어떤 누가 이걸 바로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곡을 했을 때 누가 그걸 또 판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법원을 또 다른 뭐 민주당 의원들끼리 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판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법치국가에 그리고 민주국가에 3심제가 있는 거는 법 해석을 잘못했으면 항소를 해서 다시 판단받고, 최고 어떤 법에 대한 해석기관은 대법원입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걸 무슨 그 법으로 그 왜곡을 금지시킨다? 그 왜곡 금지된 걸 판단받는 것도 결국 법원이 해야 돼요. 이건 거기서 또 왜곡하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적수사 금지법도 판사가 그 표적수사인 것처럼 의심이 되면은 영장을 기각해버리라는데. 그거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걸 법으로 할 게 아니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보고 이거는 그 영장, 그 구속영장 청구한 범위 외에 수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별건 수사. 별건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공소권 남용은 있죠. 공소 기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장전담 판사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게 법원이나 검찰의 고유한 업무에 맡겨놓을 것까지 전부 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법을 만들어봤자. 자기들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그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장하고 있는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탄핵하겠다는 말 외에는 국회에서 그 사법부나 검찰을 통제하는 건 있죠. 탄핵밖에 없어요.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법으로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법으로 이제 법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결국 법원 검찰이에요. 그걸 갖다가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또 하나 법관을 선출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법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방
미국 뽑은 주에 판사. 3분의 2는 선출을 하고요. 어. 3분의 1은 법관 추천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연방 법관들은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엄청난 그 미국 연방 상원에서 그 저기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예. 근데 지금 박찬대 지금 원내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주 판사들 중에는 제가 그 몇 년 전에 어떤 리포트를 읽었는데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어떤 그 선출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겠죠. 우리처럼 걔 딸들이 선출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업무 시간 외에 뭐 진짜 코인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질이 아주 떨어져 버려요. 네, 저는 그러겠죠. 우리 제가 그 뭐 그 선출된 법관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있죠. 70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런 대로 잘 그 이게 운용될 수 있었던 게 있죠. 검사 법관이 있죠. 네. 그래도 그 어떤 이 일반 행정 공무원처럼 청탁에 안 휩쓸리고 예. 그래도 공정한 그래도 물론 이상한 재판하고 이상한 수사한 사람도 있죠. 예. 그거야 썩은 사과 이런 데로 20%는 항상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있죠. 그렇지만 어디. 80%가 있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이게 국가 사법 체계를 갖다가 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박찬대 대표 말대로 선출한다고 선출하면 우리 그러면 선출한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선출한 국회의원이 훌륭한 그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선출하지 않고 고시 제도를 통해서 그 고시에서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법관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을 뽑아놓은 국민들도 문제지만 문제지만, 자기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판사 선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그 말 하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검찰하고 법관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죠. 예. 거기다가 이런 법안들을 낸 사람들이 김동아, 이건태, 양부남, 또 김용민 이 전부 저 대장동 변호인이든가 아니면은 아주 찐명들. 뭐 이성윤이도 뭐 마이너도만요. 예, 이성윤이는 지금 낸 게 이 김건희 특검법 예.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조작 수사했다가 왜곡 수사했다 해갖고 그 수사를 한 검사를 특검을 하겠다는 특검법을 지금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 출신 이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에 금패지 달고 자기 후배들을 다 옥죄는 이 법안들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안다는 것이죠. 수사를 해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몇 개 뭐 법 앞으로 한다는 예. 그걸 보면서 어떤 정당이 독재화되고 예. 그리고 또 그 당 대표라는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공천을 나중에 또 받을 수 있고 당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왜곡되면은 이게 국회라는 그 형식 허울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말도 안 되고 도대체 민주적인 사법 원리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입법 폭출을 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는 국민의힘의 원죄입니다. 왜 저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저희들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지 지면은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병력 완화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제1차 그 범인이라면은 이걸 방조하게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게 국민의힘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도 법률가로서 있죠.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보면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그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떤 그냥 대충 하는 나라로 그리고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이는 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권법 수권법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다 하고 왜? 그때 나치뿐만 아니라 전 그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그냥 열광을 그러니까요. 했죠. 지금 걔딸들하고 똑같은 행태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 국민이 최고 우수하고 뭐 대통령의 문화혁명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당이 독재로 가면요.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 때도 독재니까 그냥 예. 그 집권자 뜻대로 모든 그 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경범죄에 뭐까지 있었는지 아닙니까? 그 무슨 그 정치적인 발언하면 경범죄로 처벌하는. 그렇죠. 대통령 요구했다가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듯이 예.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한 40년, 5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 말도 안 들어보지도 듣보자 법안들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진짜 가분개. 예. 가분개로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이런 법 우리가 만들고 하면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해 줄 것이고 김건희만 넣고 해병대원만 넣으면은 전부 다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 보고 해병대 특검법 이걸 제일 1착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저게 앞에 간판이고 예. 양두구육에 양두고 실제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옥죄할 수 있는 검사 판사들을 예.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무력화해. 그 나머지 법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주겠다. 네. 자기들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게 이재명과 조국을 구하는 법이다.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치 탄압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희생양이기 때문에 구해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그거죠. 네.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사법 판단을 통해서 자기들이 3년 동안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결국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보법 이런 것들을 발족을 시켜가지고 이걸 관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네. 원내에서 안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나와서. 촛불, 제2촛불을 밝히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 높고 이러면 이런 짓 못하는데 못하죠. 워낙 낮으니까 예. 지금 식물인데 아예 식물도 생명은 있지 않습니까? 예. 식물의 생명까지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이 있죠. 사실 그 이성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데 자기들도 속으로 참 알 겁니다. 이런 법이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알지만은 이런 걸 계속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를 계속 시켜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독주하는 모습을 네. 거부권 계속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뭐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거부권을 좀 마구 행사한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세트로 해가지고 줘가지고 계속 거부시켜가지고 이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 독주한다. 지금 제가 있는 송파에도 남인순 의원 네. 뭐 독재를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잔뜩 써놨다요. 저도 보니까.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이런 법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독재자 이미지를 만드는데 예. 동원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좀 창피한 걸 알아야 된다. 특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정권 퇴진 예. 운동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있으면 또 광화문에 촛불 나오겠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민노총 동원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 그때 그런 열기라는 것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국민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이재명 구하기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 호응할 국민이 과연 개딸들이라든가 뭐 민노총 이런 세력들 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화방송, MBC 이런 것만 있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은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예. 채널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예. 우리 뭐 보수 채널도 있고 이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사람이 들어도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다 하면은 알죠. 다 이제 가분개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는데도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개딸들은 뭐 거기다 째쳐놓고 많은 국민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믿을 것이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하나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방송 3법에다가
방통위도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해갖고 플러스 1에서 방송사법, 자기들은 언론 정상화법인데 방송장악법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해갖고 방송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KBS, MBC, EBS 네. 그리고 방통위까지 공영방송을 다 장악해갖고 여기를 통해서 이 나팔수 역할을 네, 만들겠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새 그런 방송들 안 보는데요. 안 봅니다. MBC 그 뉴스 시청률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자기들이 기댈 곳은 이런 방송 3법 그러면 김여준 유튜브 방송 그런 거 아닙니까? 박시영 유튜브 방송 그런데 쫓아가서 거기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쪽에 나가는 걸 아주 그냥 가장 최고로 지금 인증받는 거네요. 찐명으로. 그리고 개딸들한테 인증을 받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장악했다 우리가.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검법 내지 법을 통해서 사법부 장악하겠다. 그다음 행정부 장악은 좀 힘드니까 그것도 뭐 하더라고요. 장관 안 나오면 처벌하겠다. 처벌하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아 갖고 국회의원이 그 국회 사무처 직원하고 같이 가갖고 장관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주제에 없어서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있죠. 그 국민의힘 쪽의 장관이라든가 왜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있죠. 무슨 처벌받고 정과에 있으면 아주 그걸 훈장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처벌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항권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그 좌파들이 많이 이야기한 거 이거는 있죠. 저항권이란 꼭 그 좌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파한테도 저항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중에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게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예. 이거 동행명령 해가지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요구거든요. 잘못된 요구 아닙니까? 국회가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러면 처벌 받으라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막 장관이 부당한 국회의원들의 명령에 불응해가지고 처벌받는 거 자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왜 국회 선진화법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해가 처벌받아 국회의원직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도 다수 결론은 안 되니까 힘으로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래가지고 그 막았다가 국회 선진화법 처벌받은 국회의원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안 합니다.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막 얼마나 그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마 이게 거꾸로 됐으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108명에 불과했으면은 아마 지금 좀 불어넣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꼼짝도 못하게 할 겁니다. 단상 증거하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신주의. 자기가 처벌받으면 국회의원 떨어지고 다음에 그 정과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사면 복권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 장악하겠다는 언론까지도 장악하겠다는 해야지 나중에 촛불 집회에 동력을 얻을 거 아닙니까? 언론법, 이 방송법 이거 하는 것도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 방송 장악해서 이 촛불 집회 이런 걸 해서 국민들 동원하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조기 퇴진시키는 그거죠. 그건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이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에서 대만같이 막 피투성이 되고 이런 거 원치는 않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특별위원회인가 만들어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만들어 하는데 몸으로라도 저항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잘하는데 저항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몽고 기병대처럼 쫓아오는데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진짜 이거는 그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